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수요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보수를 지향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오늘 아침부터가 눈뜨기가 싫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진노와 노무현을 무지 싫어하는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 근데 어제 이 투표의 결과는 홍준표와 유승민의 합계가 거의 31,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의 합계가 거의 68, 그러니까 68대 31, 사실상 7대 3의 이 지지로 보수가 패배했습니다. 그냥 패배한 것이 아니라 역대 가장 큰 표차로 사실상 역대 야권의 후보 중에는 약체로 보이던 문재인에 패했습니다. 자, 민주주의는 내 뜻과 다른 사람이 선택한 선택에 대해서도 다수결이면 존중해야 되는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재인이 싫어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칼럼의 주제는 문재인 시대 보수의 생존법, 강박에서 벗어나고 다름을 인정하자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대선이 빨리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거듭 이야기했다시피 홍준표 후보의 잘나고 못난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보수가 보여온 행태로 보면, 또 지난 보수 집권 9년간의 보수의 행태로 보면 한치도 보수가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고 오히려 대형적인 극단적 모습을 다 보여주고 이번 대선을 끝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제 말도 불쾌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일부는 제가 말을 할 때마다 꼬라지도 보기 싫다, 쌍판 보이지 마라 라는 악담을 넣어놓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 드립니다. 왜 굳이 보기 싫은 제 쌍판과 제 빈정거리는 말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까? 저는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은 제 말이 빈정거림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참 참고 있던 이야기들을 이제는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대선 패배에 속상해하는 다수 건전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이 나라의 발전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분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시대 인정하든 안 하든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자, 문재인 시대에 대한 우려들이 많습니다. 안보와 앞으로 또 이념적으로 좌파 색채가 판을 치고 민노총과 정교조가 그리고 좌파 단체들이 판을 치고 친북과 종북이 판을 치고 반미와 반일 친중과 친북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보수만이 그런 부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민의 70%는 보수를 택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시대가 바뀌면 아무리 그 당시 나훈아가 부르던 또르또들, 지금도 노래방에서는 일입니다만 이제는 TV에 가요 무대 보놓고는 또르또를 부르는 프로는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요, 멜로디도 바뀌어야 되고 가사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가지 음악을 둘러싼 내용들이 바뀌어야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종북 척결, 좌파 척결에 모든 문제를 민노총이나 정교조에 전가하는 것 외에 바뀐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변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음악을 듣는 사람이 10대, 20대, 30대, 40대 초반으로 바뀌고 있는데 보수는 그들에게 트로트를 들으라고 억지로 강요해 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보수는 솔직히 모든 사람을 파시즘적으로 단일하게 줄을 세워 왔습니다. 자, 박근혜 탄핵일 때 보수에서 그래도 리더고 농객이고 조수 패널이고 보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라는 데 서서 태극기 부대에 올라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조차도 그 부분을 제지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편성해 왔고,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박근혜 탄핵 문제를 둘러싼 박근혜 옹호하는 세력들의 잔치가 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나마 거기서 약간은 소극적인, 그렇지만은 역시 그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말하지 않는 홍준표 후보가 되었길래 그나마 24% 득표도 가능했다고 보고, 거기 태극기 부대에 올라가서 연설했던 의원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되었다면 15% 밑으로 떨어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홍준표 후보 이 유세 말미에 이길 생각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몇 번 했습니다. 제가 25%를 넘기 위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철진한 한국의 보수의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늘어놓는 행태로는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수가 처한 입장에서 봤을 때 25%를 넘기는 것이 불가능하고, 홍준표와 유승민 두 사람은 합쳐서 25와 30% 사이에 있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10%를 더하거나 15%를 더하려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청산의 가치를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CNN 등 많은 외신과 또 어제 무엇 때문에 문재인을 찍었는가라는 부분을 조사한 내용에서 한국 국민들은 북한 문제보다 부패 척결을 선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문재인도 부패한데 어떻게 부패 척결을 하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쨌든 70%가 넘는 국민들은 기존 보수에 반대고 40%가 넘는 국민들은 문재인이 부패 척결을 할 거라는 기대로 그를 밀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도대체 머릿속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말하기 전에요, 저는 우리 보수가 박근혜의 탄핵 사태를 대하는 입장, 그리고 보수의 새로운 어떤 시대 변화에 따른 거기에 걸맞는 콘텐츠 내용의 어떤 부실함, 즉 보수는 바뀌는 시대에 맞는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지 못한 채 60년대, 70년대의 보수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2010년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의 보수와 박근혜의 보수, 더 나아가서 YS의 보수와 전두환 노태우의 보수에서 보수가 얼마만큼 앞으로 나갔는가. 그러다 보니까 보수를 둘러싸고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프로파간다들은 전부 다 기득권 보수의 이데올로기를 순수한 보수를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국민들에게 강제 주입을 해왔습니다. 지금 60,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오고 지금 은퇴를 한, 개띠를 전후로 한 60대 이상, 50대 후반, 60대 이상, 70대들은 그 보수가 마치 보수의 가치의 전부인 양 받아들였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재벌이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여보다 더 많은 혜택을 재벌들은 정부로부터 독점적인 자금 지원과 수출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그 이후에 한국의 재벌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업에서 많은 부분을 기여하면서 돈도 버는 이런 행태로 발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은 자신들이 세계적 기업이 되고 난 이후에 탐욕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고 그럼으로써 정경유착을 시도하고 그리고 정치 시스템, 경제 제도 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화시키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재벌을 비판하는데 오늘도 누가 장문에 글을 써서 황장수 재벌 비판하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데요. 그건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니까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그런 글들 읽지도 않고 삭제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재벌은 국민 경제에 기여하기보다는 국민 경제에 태형적으로 한마디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의 형태가 왜 꼭 이미 정부가 나서서 도와줄 것도 없는 스스로 지금 거대 기업이 되어버리고 해외로 대부분 진출한 이 대기업을 위주로 대한민국의 정책이 움직이고 규제 완화니 혁신이니 4차 산업이니 원격 진료니 의료 민영화니 그리고 무슨 바이오 의료 산업 육성이니 이런 것들이 다 재벌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과 관계없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재벌이 잘 살아야 서민도 잘 산다. 뭐라도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게 있다라는 낙수 효과는 이미 그들이 고용에 기여하지 않음으로써 의미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재벌이 돈을 보면 그 집안의 자식과 그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만 잘 산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들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보수는 항상 재벌을 비판하면 좌파로 매도를 하고 저도 좌파라고 생각하는 수구 꼴통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저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결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는 개혁 보수라는 부분을 국민들 앞에 분명히 보여주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보수는 강박적으로 박근혜 탄핵 기각에 다 동참하라고 사람을 압박합니까? 왜 제가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고 구속에 찬성했다고 해서 제가 문재인에 붙어먹었다, 좌파에 붙어먹었다, 변절자는 또 변절한다?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대선 기간에 그나마 보수에서 야권 후보들을 공격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그마한 망해가는 집구석에 인감 도장 차지하겠다고 먹을 것도 없는 집에 무슨 홍준표를 밀어야 되니 무슨 당자니 더 나아가서 조원진을 밀어야 되니 남재준을 밀어야 되니 참 저한테 남재준을 황 소장님 한 불러서 연설을 시켜라 누구를 어쩌라 하고 말을 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요 정말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요 이 경선 기간 동안에 그야말로 박근혜를 살린다고 시골에서 올라온다고 5만원씩 내고 버스 타고 왔는데 버스 값은 따로 줬다라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사태 속에서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 국민들,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 가봤자 25%도 못 얻는다. 내지는 이걸 가지고 지금 보수가 유승민, 홍준표, 조원진 등등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 오락선이가 말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보수가 지금 내어걸고 있는 내용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25%도 못 받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메시지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신랄하게 까발리고 싶었지만은 저도 참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어서
진실을 까발리지 않았습니다. 안철수에 겨우 실버 크로스가 되었지 홍준표 후보 한 번도 여론조사 금지 기간 동안 계속된 조사에서 25% 이상을 제대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가 부르면서 철진한 이야기로 때웠습니다. 근데 저는 홍준표 후보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홍준표니까 24%까지 갔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지더라도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가지고 희망을 보여주고 지는 부분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수 성향을 띠고 출마한 후보들을 껴안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문재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수 성향을 가진 시민들은 이 부분을 개인적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보수가 한마디로 수구 기득권의 지배 이데올로기였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요.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 미래경영연구소의 핵심 회원인 분들조차도 어제 몇 분들 모여서 개표 보면서 맥주 한잔 했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에도 마치 이 선거가 이길 듯 착각을 한 분도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 박근혜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와 또 달랐던 분도 있었습니다. 가장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한 분들도 그 정도인데 그야말로 제 말은 솔직히 그냥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냥 다 귀 흘려버립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요. 저는 정말로 앞으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제 가치가 맞다고 생각하는 분만 듣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도 제가 목이 터져라 돈도 안 되는 이 일을 1년 내내 쉬지 않고 말을 하면서 자장가처럼 듣는 분에게 이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저는 이 보수가 문재인 시대를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에 대한 원망을 하기 전에 기존 보수에 속았다라는 사고를 먼저 가질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보수는 보수가 아닙니다. 황장수가 또 헛소리 한다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역겨움이 올라오시는 분은 다시는 제 채널을 보지 마십시오. 어제 어떤 분은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해서 보게 해야지 왜 방송을 보지 말려고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호 다름을 이제는 보수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의 보수를 반대합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참고 참아주었습니다. 이제 선거 다 끝났고 내년 지자체 선거까지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잘못 또한 문재인 정권 이상으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까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역구도에 편성해서 이념에 편성해서 세대의 구도에 편성해서 자동빵으로 먹게 되는 표들을 노리고 문재인 정권 망하기만 물떠놓고 기다리면서 그걸로서 정오에 기반을 한 종북척결, 좌파척결 이야기하는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구 기득권의 변종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를 살려야 된다. 감옥에서 꺼내야 된다. 사면시켜야 된다라는 사람들과도 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어쩌다가 사람이 저 지경까지 돼버렸을까. 그렇지만은 박근혜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보수를 껴안고 침몰을 시키고 있다. 침몰시켰지 않습니까? 진작에 보수는 박근혜하고 결별을 했어야 이번 대선에서 희망을 볼 수도 있었고 또 새로운 싹을 뿌릴 수도 있었습니다. 박근혜로 시작해서 박근혜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웬만하면 제 방송을 보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강박관념에서 사람들을 좀 석방을 시켜주길 바랍니다. 뭐라고 주장하면서 종북척결, 좌파척결요? 저만큼 옛날에 운동권 시절부터도 좌파하고 싸웠던 사람, 과거에 야권에 지금 민주당에 몸을 담으면서도 좌파하고 싸웠고 그것 때문에 탈당했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대에서 반대하면서 탈당했고 열심히 싸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하나의 부분이지 그것이 모든 세상의 가치라고 사기를 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시대에요, 베트남처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이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재인이 자기 마음대로 대북 정책을 정하고 반미로 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제가 말을 자제해 왔습니다. 자, 종북 척결, 좌파 척결이라고 하면서 종북도 척결하지 못했고 좌파도 척결하지 못한 이명박, 박근혜 9년에 대해서 보수는 반성을 해야죠. 이들을 척결하는 게 종북 좌파한테 한마디로 살충제를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퀴벌레가 살지 못하도록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야 바퀴가 사라지는 겁니다. 온통 썩어 문드러지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쓰레기터처럼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바퀴벌레 살충제만 뿌린다고 바퀴가 사라지겠습니까?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해보십시오. 바퀴 한 마리 기어다니면 때려잡으면 그걸로 끝나지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종북척결과 좌파척결로 강박관념을 주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꼬롬한 겁니다. 경상도 말에 꼬롬하다. 그런 식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로 종북척결, 좌파척결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종북척결, 좌파척결에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헌신을 했는지 한번 뒤져보십시오. 통일대박 운운하고 박근혜, 이명박은 북한에 가스관 고속도로 전기 다 연결해보자고 제안도 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종북척결 이야기를 합니까? 자, 이제요, 보수에서 국민들을 종북척결과 좌파척결이라는 하지도 못할 이야기를 가지고 사기극을 벌이면서 보수는 그것부터 주장해야 된다라는 강박, 그리고 재벌들을 비판하면 보수가 아니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 보수도 10가지, 20가지, 30가지 사고로 이렇게 분리되어야 됨을, 그러면서 서로 경쟁해야 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조원진의 새누리당이 합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전부 누가 옳은지요, 앞으로 어차피 3년 뒤에 총선이고 그때까지 열심히, 한마디로 보수 내부에서 경쟁도 벌어져야 되고 가치 싸움도 벌어져야 되고 성역 없이 치고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지자체 선거 그 이기면 뭐 할 겁니까? 무슨 선거 있으니까 단결하자. 저는 앞으로 다음 총선까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제가 가진 보수의 가치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자,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또 전부 하나로 모이자고 강박을 조성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요. 각자가 경쟁하면서 싸우라고 그러십시오. 이제 그런 사기극이 나오면 저는 아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밟아버리겠습니다. 보수는요, 이제 다른 가치들을 인정해 주면서요, 거기에서 보수의 새로운 가치들이 탄생되어야만이 수도권에서도 20, 30, 40대에서도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됐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 보수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 문재인이 되었지, 문재인이 잘나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이 겨우 40% 넘겼습니다. 마지못해서 문재인을 선택했습니다. 문재인을 두들기는데 4년간 집중하자, 5년간 집중하자, 그런다고요 보수가 사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을 가장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은 보수가 문재인에게
정확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앞으로도 삼성에 한마디로 재벌에 붙어먹는가? 이재용을 석방을 언제 하는가? 더 나아가서 문재인이 대미관계나 북한 문제에서 어떤 처신을 하는가를 지켜보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감시하는 것이 보수의 역할이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문재인이 가진 잘못된 가치들을 보수가 더 우월한 가치를 만들어서 시대적 가치에 맞는 내용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망해서 무너진 집구석을 애통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한마디로 꿀단지를 주운 사람을 꼴사나워 할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폐허에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망하기 전에 일이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그래서 30%라도 건졌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